자, 12월 23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내드린 파일이 있었어요. 거기 이렇게 쭉 체크를 해서 밑에다가 I 몇 개, D 몇 개, 이걸 지금 적으셔야 돼요. 만약에 안 하셨다면 그걸 지금 잠깐 멈추고 나서 적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신 분들 위해서 수업 시작할게요. 기질에 대해서 저는 모든 철학에 의해 강의 시작할 때 기질에 대해서 꼭 강의를 해드려요. 왜냐하면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중국 철학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공자 다음에 맹자, 순자 있죠? 맹자와 순자의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서 다른 사상이 나왔다라는 거. 맹자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유순해요. 근데 순자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분석적이고 논리적이에요. 그 사람들이 보는 세상의 시각이 좀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내놓는 사상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기질 특성이 그대로 묻어나와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끌림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저쪽에 절대 안 끌리면 관심도 없어요. 근데 이쪽에 끌림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쪽으로 눈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은 다 여러분들 기질이거든요. 그래서 기질 검사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계속 해봤지만 사실은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해서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철학적 신념을 갖추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오늘은 기질 강의를 합니다. 오늘 그리고 첫날이잖아요. 좀 재밌게 해야지. 언젠가 집사부일체에서 신혜라죠. 차인표 와이프를 4명이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기질을 알아나가는데 이승기 기질하고 누구야 이거 양세형 기질 전부 다 달랐거든요. 그거를 보시면 기질이란 생물학적인 기반을 가진 성격 특성이래요. 인간의 행동은 신경학적인 구조와 전달 물질이 활성화와 연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때 신경망에서의 다양하고 가능한 효과들에 해당하는 것이 기질이랍니다. 그래서 기질은 사실은 타고나요.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아시는 분들 있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자연탐구지능, 음악지능, 신체운동지능, 공간지능, 대인관계지능, 자기이해지능이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유재석 같은 경우는 혹시 뭐가 뛰어나요? 언어지능은 정말 뛰어나잖아요. 나 그 사람처럼 그 말 잘하는 사람 정말 못 봤는데 아인슈타인 수학지능 그 다음에 맞아요? 피타고라스가 수학지능인가? 아인슈타인은 과학지능인가? 박지성 신체운동지능. 그런데 여기에 대인관계지능과 자기이해지능이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자기가 자기를 이해하는 것도 지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인관계를 잘하는 것도 지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주변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쟤는 정말 공부 잘해가지고 반 1등을 하는데도 대인관계 형성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답답한 친구들 있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성적하고 관계없이 성적은 좀 안 좋은데 정말 사교성이 뛰어나서 대인관계 지능을 발달한 친구들이 있고 또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도대체 자기 자신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지능이 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성적하고 대인관계하고 또 상관이 없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참 이해를 잘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삶을 꾸려나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게 다 지능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능이라는 게 뭐예요? 키워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타고난 부분도 있고. 자, 요가 혹시 아세요? 요가가 철학인데 한 7,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20년이니까 기원전 5,000년부터 요가가 존재를 했었는데 요가 하면 여러분들 이제 스포츠로 생각을 하면서 가서 몸매 만들고 살 빼고 라인 만들고 그러는 거잖아요. 요가 철학에 쓰리 구나라는 말이 있는데 구나가 성질이란 뜻이에요. 사트바적인 성질, 라자스적인 성질, 타마스적인 성질이 있어요. 사트바적인 성질은 지적이고 섬세하고
이해력이 높고 훌륭한 지성과 기억력을 소유하고 청결함을 소유하려고 하고 순수함을 소유하려고 하고 지식을 추구하려고 하고 사람들과 우호적이고 예절도 바르고 그 다음에 선을 추구하려고 하는 친구들이에요. 다 여러분들이죠. 오늘 강의 듣는 저에게 강의 듣는 여러분들 다. 라자스적인 성질은 야망이 있거나 적극적, 공격적이고 용감하고 질투심도 많으면서 늘 무엇인가 추구하려고 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추진력 있고 역동적인 에너지가 있고 부지런하고 쉽게 화를 내고 가끔은 이기적이고 더 많은 지위나 재산을 추구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 타마스적인 성질은 둔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 부정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고 충동에 빠지는 게 아주 쉽고 게으르고 무지하고 멍청하고 노력도 부족하고 호기심도 부족하고 아집도 심하고 덜 총명하고 일하기 싫어하고 청결함도 부족하고 먹고 자는 것만 좋아하고 건강도 고려하지 않고 변화 추구하는 걸 정말 싫어하더라. 이게 타마스적인 성질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사트바적인 성질이죠? 그죠? 동기야? 민서가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제 강의 듣죠. 여러분들은 사트바적인 성질이 있으니까. 자, 요가 철학의 3구나를 어떻게 만드냐면 뿌라나라는 게 있어요. 뿌라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인도말이니까 어렵지. 사실은 정말 쉬운 말이에요. 에너지. 여러분의 그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에너지예요. 서양말로 뭐라 그래요? 에너지. 여러분들, 이건 먹고 에너지 좀 얻어야겠다. 와, 이건 먹고 에너지 무슨 음료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말로 뭐라 그래요? 기라고 그러죠. 뭐 기가 없다, 기운이 딸려, 기가 약하다, 기운이 팔팔 산다, 기가 끊어졌다는 걸 뭐라 그래요? 기절이라고 그러죠. 기절이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죽어 있는 거죠. 그 기, 에너지를 인도말로 뿌라나라고 그래요. 그 이 뿌라나, 에너지가 흐르는 길이 있어요. 몸에. 그걸 나디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에너지가 모여있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차크라라고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 뿌라나가 모여있는 센터가 우리 몸에 이렇게 7군데가 있어요. 맨 밑에 회음부, 성기, 배꼽, 그 다음에 심장, 목, 이마, 정수리까지 이렇게 7개의 차크라가 있는데 여러분들 나루토 만화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이 차크라죠. 에너지가 이렇게 7군데에서 저장이 되어 있다가 몸으로 흘려보내면서 활동을 하는데 이 맨 밑에 회음부 생식기 차크라가 발달이 된 친구들이 있어요. 이 발달된 친구들은 인내력도 뛰어나고 용감하고 활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넘쳐나, 너무 발달이 많이 되면은 물질이나 권력에 대한 욕망도 많고 탐욕도 넘치고 폭력적이야. 근데 이쪽이 너무 생식기가 발달이 안 되어 있어. 그러면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남에게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살아. 배꼽 부분 한번 볼까요? 배꼽 부분이 적당히 발달이 되면 그룹을 통솔한 리더십 능력도 뛰어나고요. 행복, 희망, 기쁨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이 배꼽 부분이 너무 발달이 잘 되어 있어. 그러면은 지배적인 성향이 강하고 강압적이고 공격적이야. 근데 배꼽 부분이 또 너무 발달이 안 되어 있어. 그러면은 늘 우울하고 의욕이 상실되어 있고 소극적이고 결정하는데 결정력이 좀 떨어져. 또 이렇게 목 부분 차크라가 발달된 사람은 언변력이 뛰어나. 그러면 이게 유재석이 여기가 뛰어난가? 근데 유재석이는 너무 발달되었나 봐. 말이 너무 많아. 근데 너무 발달이 안 된 사람이 있어.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지. 말수가 적고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면서 내가 이 말하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이건 이제 목 차크라가 발달이 덜 된 사람들이야. 이거를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제 아까 이걸 거꾸로 보셔야 돼요. 맨 생식기 부분이 발달이 된 사람들은 재물욕이 많고 그 다음에 꼬리뼈 부분이 발달된 사람은 성욕이 많고 그 다음에 배꼽 부분이 발달이 많이 된 사람은 많이 먹으려고 하겠지. 배꼽 부분이 많이 발달이 됐으니까 식욕이 많고 아나하타 차크라 가슴 부분이 발달이 된 사람들은
보통 직업을 선택하면은 사회복지사, 심리, 뭐 상담, 뭐 이런 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비슈다 차크라, 목 부분이 발달한 사람들은 교사, 말로 이렇게 직업을 삼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어느 부분의 차크라가 발달이 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이나 성향이나 성격이 다 나오거든요. 이런 기질을 또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DISC 성격 유형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파일이 있었잖아요.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내향적이다, 안정형, 신중형, 외향적이다, 주도형, 사교형으로 나누는데 여러분들은 저런 사람 꼭 있어야 돼 라고 하는데 저런 사람이 없으면 내가 존재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골고루 배치가 되기 때문에 사회가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 신중형이 한 40%고 안정형이 한 20%고 주도형이 25%, 사교형이 한 15% 정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여요? 저는 안정형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아까 보내드린 파일이 있었어요. 그 파일 중에 이걸 어떻게 체크를 하셔야 되냐면 종이 다 아까 그거 파일 꺼내셔가지고 한 면에서 개방성, 방어성을 체크를 했는데 O가 2개 나왔고 C가 7개 나왔으면 2개를 버리세요. 작은 수를 버리세요. 그리고 밑에만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I가 여기 그림이 좀 뒤로 가야 된다. I가 3개 나왔고 D가 몇 개지? 9개. D가 6개 나왔다. 이 그림 조금 이상하다. 아무튼 이쪽 부분이 적다, 이쪽 부분이 많다라고 하면 많은 부분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아까 이쪽에 많았고 이쪽에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 성격은 여기예요. 아셨죠? 많은 부분과 하나, 많은 부분과 하나에서 그 사람 성격은 이쪽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작은 부분은 빼는 거예요. 바로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짠 했더니 아까 이쪽 부분이 강했던 사람은 주도형이 됐어요. 위에가 많았던 부분은 사교형이 됐어요. 저쪽 부분 안정형인데 안정형은 확신이 적고 박력이 없고 민첩하진 않고 소유욕이 강하고 순응하는 변화를 싫어하는 잠이 많은 친구지만 믿음직하고 친절하고 인정 있고 조용하고 겸손하고 무엇인가 하나 맞다라고 생각하면 끈기 있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신중형들은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까다롭고 의사결정이 느린 것 같고 예민하지만 또 이런 분들은 일할 때 보면은 완벽하고 민감하고 계획적이고 책임감 있어요. 사교형 같은 경우는 감성적이고 열정적이고 낙천적이고 설득력 있고 또 끼어들기 좋아하고 경제관념이 희박해요. 약속을 잘 어겨요. 건망증이 심해요. 경솔해요. 그래서 항상 바빠요. 주도형 같은 경우는 의지가 강하고 단호하고 변화를 추구하고 경쟁적이고 독립심 강하고 통찰력 있고 밀어붙이고 인내심 적고 화 잘 내고 권위적이고 억세고 이러한 그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제 김종국이죠. 저 사람이 김종국, 이경규 같은 경우는 주도형이에요. 그죠? 그냥 딱 봐도 주도형이에요. 근데 이제 하하죠. 하하. 그다음 중간에 누구예요? 이승기나 내가 이뻐하는 사람인데 누구지? 이런 사람들은 사교형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광수죠. 그다음에 양세찬 같은 경우는 안정형이고 이 의외로 양세형이 신중형이에요. 그리고 효리도 신중형, 유재석도 신중형이에요. 이 사람들의 성격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4명을 모아놓으면 이제 식당 가서 한번 보세요. 식당 가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입을 안 다물고 밥을 안 먹어. 밥 먹으면서도 침이 튀어나오고 밥알이 밖으로 튀어나오면서도 끝까지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교형이에요. 사교형은 항상 바빠요. 왜냐하면 할 말이 너무 많고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여기서
빨리 할 말 하고 나서 다음 약속을 또 잡아요. 다음 약속까지 또 가야 돼요. 가다 보면 항상 늦어요. 시간 개념이 없어요. 아무튼 가는데 바빠요. 그리고 나서 어머머머머머 늦어서 미안해. 내가 차가 좀 막혔어. 내가 무엇 하다가 늦었어. 라고 하는 친구들, 사교형들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친구들은 그 사교형이 하는 말을 정말 끝까지 대꾸를 해주면서 그래? 아, 너 그랬구나 라고 하면서 다 들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들어주는 친구들은 안정형이에요. 안정형들은 친구들 말을 너무 많이 들어주고 대꾸를 해주다 보니까 에너지를 다 뺏겨버려요. 그래서 집에 가면 뭐 하냐면 말 한마디도 않고 자버려요. 근데 사교형들은 집에 가만히 있으면 에너지를 얻지를 못해요. 사교형은 어디 나가서 에너지를 얻어야 돼요? 밖에 나가서 사교를 하면서 에너지를 얻어야 돼요. 그런데 안정형들은 밖에 나가서 말 들어주다가 에너지를 다 뺏겼기 때문에 집에서 가만히 쉬면서 에너지를 얻어야 돼요. 주도형 같은 경우는 무슨 판이든 주도를 하잖아요. 식당에서 야야야야 빨리 일어나. 자 다음 우리 커피숍 가게. 우리 바빠 일어나. 그러면서 정리를 딱 하는 친구들이 주도형이죠. 신중형은 정말 말 한마디 신중해요. 대꾸도 잘 안 해줘요. 저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게 신중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다른 친구들끼리 서로 하나가 되면서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나가 사는 것이 우리 세상이잖아요. 그죠? 기질이라는 용어가 이제 1978년에 갈레노스가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또 다혈질, 점액질, 우울질, 담즙질로 나눴고요. 우리나라에 또 4군자 기질 검사가 있어요. 매화기질, 난초기질, 국화기질, 대나무기질인데 대나무기질 같은 경우는 아까 DISC 중에서 뭐예요? 주도형이잖아요. 난초형은 사교형이에요. 그죠? 국화기질 같은 경우는 안정형이죠. 매화기질 같은 경우는 신중형이죠. 이렇게 인순이, 조지 워싱턴 이런 외향적 성격, 반기문, 박지성, 이봉주의 내향적 성격, 또 외향적인 클린턴, 김연아 이러한 성격들이 다 나눠져 있어요. 우리나라에 또 1838년에 이재마가 사상의학을 만들었는데 이걸 여러분들 어디서 들어보냐면 한의원을 앞으로 가면 체질 검사를 할 거예요.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이런 체질 검사도 있는데 이 사람의 특성도 체질별로 다 나타나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것이 MBTI예요. MBTI 많이 해보셨어요. 제가 이제 제 이야기 할까요? 이거는 지금 이제 제가 그림을 찾다가 못 찾아서 이게 순천 관광지잖아요. 제가 27년 전에 우리 결혼을 29년 전에 결혼을 딱 해가지고 우리 남편이 빈민교화를 하고 싶다고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겁도 없이 그래 그러면 그때는 지금하고 다르게 빈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빈민들이 어디에 모여 살았냐면 이게 산동네에서 한 마을을 형성해서 살았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가난했고 정말 결손감정이 많았어요. 부모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할머니 손에 큰다든지 할아버지 손에 큰다든지 자기들끼리 큰다든지 결손가정도 많고 재정적인 것도 아주 부족했던 그래서 초등학교를 가도 초등학교에서 거의 꼴등하고 이러한 동네들이 있었어요. 군산인데 군산에서 제가 10년 동안 저 빈민교화를 했는데 그 앞 동네 사람 이런 데서 또 나온 사람이 박명수예요. 그 다음 김수미 씨도 그렇고 이 꼭대기에 집이 있었는데 꼭대기에 집을 얻어놓고 동네 아이들 학교를 가지 못하는 학원뿐만 아니라 학교 자체도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갖다가 전부 하루에 100명씩 제가 우리 큰애를 손잡고 둘째를 업고 나서 그 아이들 하루에 100명씩 오는 아이들을 점심 해주고 간식 해주고 저녁 해주고 간식 해주고 밤 12시까지 하루에 100명씩을 가르쳤어요. 남편이 나가서 돈 벌어오고 그 돈으로 전부 그 동네 아이들에게 투자를 했었거든요.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사실은 정말 가난하게 살고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저보다 더 힘든 거는 우리 아들들이었어요. 아들들은 너무 고통스러워했어요. 왜 엄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해주고 모든 아이들을 다 사랑해주는데 우리만 사랑하지 않냐고 할 정도로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그러면서도 뿌듯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을 갖다가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러한 일을 내가 하면 누군가 이 아이들 중에 올바르게 성장하는 친구들이 나오지 않겠나, 그러면 사회가 변하지 않겠나, 거기에 내가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 수준이 높았다 그러지는 않아요. 제가 뭐 이렇게 뛰어나서 잘 가르쳤다 그러지는 않아요. 중3들한테 but과 and를 가르치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아이들한테는 부모가 필요했고 선생님이 필요했고 누군가 자기들을 알아봐주고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를 이렇게 따랐던 것 같아요. 이제 잘 큰 친구들도 제법 많아요. 지금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 30 후반 40이 된 친구들도 많고, 그 다음에 저는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 선생님 된 친구도 있고 그래요. 몇 년 전에는 그 중에 35세 이렇게 넘은 딱 남자애들 한 10명이 양복을 입고 인사를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참 잘못 살지는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참 뿌듯하고 그랬는데 어떤 놈은 한번 인사를 온다는 거야. 인사를. 그래서 그래 와라 그래 해서 왔는데 갑자기 밖에 우리 집을 둘러싸고 있는 놈들이 한 20명이 서 있는 거야. 깡패 집단인 거야. 그러니까는 또 그런 내가 가르친 놈 중에 또 깡패가 만들어졌어. 그 깡패에서도 또 윗대가리였나 봐. 그냥 한 20명 쫄따구를 데리고 밖에 서 있는데 호구나 반갑다. 그때 아이고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 저를 하도 잘해 주셔가지고 선생님 사랑 덕분에 잘 컸습니다.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래 반갑다. 얘 빨리 좀 가면 안 되겠니? 라고 쫓아보냈던, 왜냐하면 우리 집이 그 깡패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얼른 좀 가라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일을 하면서 사실은 뿌듯하고 누군가를 해야 될 일을 내가 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꼭 굳이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저 자신을 학대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 성격을 검사를 하니까 저는 잔다르크형이 나왔어요. 사회개혁가예요, 제가. 기질이.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쪽 일에 끌렸던 것 같아요. 끌려서 하지 내가 관심 없는 쪽은, 끌리지 않는 쪽은 절대 안 바라봐주는 거잖아요. 윗부분에 상당히 끌렸다라는 것을 그때서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기질검사는 20 초반에 해드려요. 왜냐하면 30 넘어가면 안 된다. 기질검사 해도 안 나와. 왜 안 나오는 줄 알아요? 이미 사회생활에 젖어 들어갔어요. 타성에 젖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런다. 어머, 나는 이런 성격이 아니었는데 상당히 활발하고 사교적이었는데 나는 성격이 많이 변했나 봐 라고 그래요. 그거는 기질 성격이 변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상당히 활발하고 상당히 막 활동적으로 노는 친구가 갑자기 열심히 공부해서 선생님 됐잖아. 선생님이 됐으면은 학생들 앞에서 마구 못 뛰어다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회성이 길러진 거지 그 사람의 기질이나 성격이 바뀌지는 않은 거예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설명을 드린 것처럼 자기 기질대로 끌려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또 여러분 자신을 이해를 하고 대인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항상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는 여러분들에게 기질검사는 꼭 해드려요. 애니어그램이라고 있죠. 9개의 점인데 이게 4,500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조정자, 개혁자, 조력자, 성취인, 예술가, 이거 다 여러분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요즘 한국 유명한 분이 3개로 나눴잖아요. 이게 장형, 가슴형, 머리형으로 나눴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머리형이에요. 머리형 같은 경우는 사고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거에 옳지 않으면은 안 해요. 막 기분으로
모든 일을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감정 중심인 사람도 있고 본능 중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흔한 말로 우리나라 3대 기업 중에 삼성은 머리형이고 가슴형은 LG여서 사람의 가슴 심리를 잘 알기 때문에 냉장고나 TV를 잘 만든다, 뭐 그런 말도 있어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실외 외출을 못하니까 실내에만 머물다 보니까는 올해 대박 터트리는 회사가 LG 전자제품이에요. 집에 있다 보니까 텔레비전도 큰 거 사고, 식기세척기도 소독해야 된다고 식기세척기도 사고, 뭐 많은 부분에서 LG가 올해 최고로 대박 난 기업이에요. 그럼 장영은 어딜까요? 현대예요. 현대는 핸드폰 같은 거 못 만들어요. 전자제품 못 만들어요. 그 현대 이주영 회장 초기 회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서산 간척지를 싹 간척 사업해서 만들고 소를 끌고 배를 타고 북한을 간 게 아니라 38선 넘어서 소를 끌고 걸어서 북한을 간 사람이잖아요. 이게 다 자기 성격대로 자기 활동 범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까 애니어그램에 9명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도 전부 생각이, 9사람 생각이 전부 다르다라는 거예요. 3번 같이 보아요. 3번 뭐예요? 3번. 성취인이잖아요. 먹자마자 달려가야지. 할 일 너무 많아. 이게 사교형이잖아요. 그죠? 이쪽 봐요. 참 수다스러운 사람들이군. 좋아, 나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 사람은 탐구자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라는 거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대인관계를 형성하면 참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이 와가지고 왜 그래? 그랬더니 막 울어. 그래서 왜 울어요? 그랬더니 자기 남편 밥상 챙기다가 힘들어 죽겠대. 자기는 정말 이런 밥상을 먹고 싶은데 남편은 저녁마다 저런 밥상 원한대요. 무슨 형이에요, 남편이? 장형이에요. 이 사람 무슨 형이에요? 가슴형이에요. 예쁘게 좀 먹고 싶은데 이렇게 먹으면 뭐라고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혼 20년마다 저녁 밥상을 저렇게 챙겨줬다는 거야. 너무 힘들다라는 거야. 대화 자체가 안 통한다라는 거야. 그거를 알고 접근을 하면 되는데 모르고 접근을 한 거야. 저 사람 왜 저러지? 아우 미워 죽겠어. 꼴보기 싫어 죽겠어. 내가 저 사람하고 계속 살아야 돼. 이혼해야 돼. 말해야 돼. 이러한 고민을 항상 하고 살았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저 사람이 성향이 장형이었구나. 나는 가슴형이었구나. 인식을 하고 나서 마음이 좀 많이 편안해졌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가끔 그런 거 있잖아. 알바를 해서 열심히 돈을 모았다? 열심히 돈을 모아서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해주고 싶은 거야. 근데 여자친구가 가슴형이야. 그럼 여러분은 장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식당에 데려간 게 아니라 여러분 성향에 맞춰서 저런 식당을 데려갔어. 근데 여자친구가 이게 뭐야? 싫어해. 나는 죽으라고 알바해가지고 여자친구 맛있는 밥 사주려고 저길 데려갔는데 여자친구가 짜증을 팍 내는 거야. 그래서 왜 그렇게 짜증내? 그때 아니 좀 고상한 데 가서 예쁘게 먹고 싶지 이게 뭐야? 라고 그러는 거야. 뭐예요? 상대를 이해를 못했다라는 거죠. 대인관계는 내가 내 뜻대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꾸 이제 그 카톡이나 이렇게 답 들어오면 최선을 다했습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최선이라는 말은요.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상대한테 맞추는 거예요. 상대에게 맞춰서 함께 즐거움을 찾는 거지 나 혼자 내 생각에 즐거움을 찾는데 상대는 불만스럽다 그러면 최선이 아닌 거예요. 과연 이 시대에 누군가를 비판하고 평가하는 일이 가능할까? 이게 맞아, 넌 틀렸어. 이런 게 가능할까요? 서로 다르다라는 거. 세상은 마치 진리가 하나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무수히 많은 진리가 있다는 걸 말해주는 대목이죠. 너와 생각은 다르지만 너를 존중할게. 이게 우리가 철학적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예요. 자, 이제 이걸 갖다가 싹 정리를 같이 섞어서 했더니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어떻든지 간에 각 기질은 장점과 개성이 있기 때문에 누가 좋고 누가 나쁘다라고 할 수 없고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자기 이해 지능을 발달시키고 대인관계의 지능을 발달시켜서 함께 조화를 이루며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는 길이다라고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함께 살면서 부딪혀 보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서도 여러분들 동생하고 여러분들 언니하고 부딪히는 부분도 많고, 언니는 왜 저러지? 라고 하기 전에 언니의 특성을 파악하고 나의 특성을 파악하고 나서 함께 잘 살려고 노력하는 거, 그냥 참지 말고. 인정하는 거하고 참는 거하고 틀려요. 근데 나는 그냥 잘 참고 살아 라고 하는데 참는 거는 나중에 골마요. 인정하고 서로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게 철학적인 삶이에요. 제가 이제 기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 이해 지능과 대인관계 지능을 발달시켜서 조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게 행복한 삶이다라고 뭐 단순하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이게 과연 철학 수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한번 보셔야 되는데, 불교 다니시는 분들이 알 거예요. 탐진치, 삼독, 108법례 이런 말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 이유는 탐진치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있어요. 탐, 욕심낸다. 진, 화를 낸다. 치, 어리석다. 무지하다 라는 치자인데, 이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뭘까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뭐냐면 치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박지 못한 거예요. 박지 못한 건 뭐예요? 무지예요. 내가 저것을 가져야 돼, 가지지 말아야 돼라는 걸 분간을 하지 못하고 판단이 흐려져서 지혜롭지 못하니까 그거를 갖고 싶어. 그래서 욕심을 내. 근데 세상의 재화라는 게 욕심이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욕심은 끝없이 발달하는 거지 채워져서 만족하는 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릅들 진짜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항상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선과 악도 항상 함께 가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로버트가 우리는 우리의 기질과 성격을 파악하고 상대방의 기질과 성격을 파악하여 다름을 깨닫고 많은 경험과 인식과 지식을 추구하여 지혜를 쌓고 새로운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새로운 인식을 추구하며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기질, 성격을 파악해서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상대방까지 이해한 다음에 다름을 깨닫고 거기에 지식과 경험과 인식을 통해서 철학적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지식이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나 많은 정보들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 지식만 가지고 세상 잘 살지는 않거든요. 그 지식과 함께 수많은 경험들, 아까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른들을 통해서나 아니면 SNS를 통해서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나 수많은 경험들을 바라보고 나서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사는 게 현명한 거구나, 그런 거를 깨달아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철학적 신념이에요. 그 철학적 신념을 가지려고 사실은 저하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용이란 말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중용적 삶을 살자 뭐 그러는데, 중용이 뭐예요? 내 성향의 잠재움이에요. 내가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는 못 살잖아요. 함께 사는 세상인데. 가정이라는 울타리 보세요. 아빠가 아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엄마가 엄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그 집이 조용해지겠어요? 조용해지지 않지.
내 성향의 잠재움이 중용이에요. 중용적 삶을 살아야 된다.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게 뭐예요? 화예요. 이게 벼화예요. 벼화자. 이거는 입구예요. 벼. 여러분 밥 먹고 살잖아요. 이 밥알을 함께 먹는 입이에요. 그러니까 한 식구란 뜻이에요. 한 식구가 여러분들은 가장 작게는 여러분들 가족 한 식구잖아요. 학교 가서 여러분의 과 한 식구예요. 전북대라는 울타리 보면은 한 식구예요. 전주라는 울타리 보면 한 식구고, 서울이라는 울타리 보면 한 식구고,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 보면 한 식구예요. 아시아라는 울타리 보면 한 식구고, 지구상에 보면 전부 한 식구거든요. 함께 조화로울 화자,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에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단어가 또 생겨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분수라는 말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 분수가 뭔지 알아요? 사물을 잘 분별하고 헤아리는 지혜예요. 사물을 잘 분별하고 헤아리는 지혜. 이 분수, 사물을 잘 분별하고 헤아려서 내가 지금 이 행동을 여기서 해야 돼, 말아야 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나서 그대로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행동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중용적 삶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분수를 못 지키면 뭐가 되는지 알아요? 이거 혹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영화나 기성아 혹시 들어보지 않았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푼수예요. 푼수. 푼수는 생각이나 하는 것 따위가 신중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분수를 못 지키는 게 푼수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변 보세요. 푼수들 진짜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 정치인들 보세요. 진짜 푼수들 정말 많아요. 자기 값을 못 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값을 제대로 하고 사는 게 분수잖아요. 자기 값을 못 하고 사는 게 푼수예요. 여러분들은 푼수 같은 삶은 안 살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오늘 목 아프게 강의를 드리는 거예요. 강의 말씀을. 뭐예요? 훈제 삼겹살이에요. 맛있겠죠? 꼬지에 딱 끼워가지고. 와, 진짜 맛있겠다. 훈제, 저게 이제 스며들 훈자예요. 연기가 스며들 훈자인데, 내가 어떤 부류에 들어가서 어떤 연기를 쐬느냐에 따라서 그게 처음에는 아닌 것 같으면서도 나중에 그게 그 부류의 연기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스며들어가요.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가요. 그러면은 긍정적인 부류에 들어가서 긍정적인 연기를 스며들게 하는 게 좋겠어요? 부정적인 부류에 들어가서 부정적인 연기를 스며들게 하는 게 좋겠어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많은 곳에 가서 살고 싶어요? 부정적인 에너지가 많은 곳에 살고 싶어요? 이거 앞으로 여러분들 삶의 길을 결정하는데 참 중요해요. 긍정적인 에너지, 긍정적인 부류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젖어 들어가는 훈제가 더 중요한 말은 이게 이제 습자죠. 습관이란 습자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행동들이 습관이 돼 버려요. 그러면은 나는 괜찮아. 끝까지 버틸 거야지만 부정적인 부류에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스며들기도 하지만 나도 모르게 거기에서 했던 행동들이 습관이 돼 가지고 그 습관이 나중에 고착화돼서 여러분의 성격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사실은 선택은 지금도 충분히 잘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 강의를 들으려고 왔으니까. 습자죠. 저 위에가 이제 깃우자예요. 깃우자와 일백백자잖아요. 새가 이 깃짓을 100번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의 노력을 들인다라는 게 습자예요. 그죠? 그러려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데 습관을 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훈자, 아까처럼 이미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려고 왔다라는 거, 앞으로 보름 동안에
제 강의 내용에서 알게 모르게 연기가 스며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여러분들의 철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습관을 계속적으로 가지다 보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변해 있을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저는 항상 강의 끝마다 말씀드리지만 잘 살아라는 말 앞으로 보름 동안 할 거거든요. 잘 산다라는 게 뭔지 알아요? 행복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행복한 삶이 뭐예요? 이거 왜 끝났어? 행복한 삶이 뭐예요? 철학가가 아니어도 철학적인 삶을 사는 게 행복한 삶이에요. 말씀 그대로 푼수같이 안 사는 게 행복한 삶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12월 23일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벌써 40분 지났네. 그리고 앞으로도 제 강의에서는 뭐 이렇게 1시간 강의를 동영상 25분, 2시간 강의를 동영상 50분 이렇게 정하고 하지는 않아요. 내용이 제가 드릴 말씀이 많으면 좀 길어지고 드릴 말씀 별로 없으면 짧아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 시간 정확히 재서는 안 보내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승규야, 강의 잘 들었냐? 오늘도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내일 다시 동영상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